레버리지. 금융계에서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잘만 쓰면 엄청난 부를 안겨주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강력한 도구가 어떻게 평범한 투자 위험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그 비극적인 경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에 보면 아주 유능한 기술기업 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능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의 행동, 그의 심리가 문제였습니다. 레버리지를 다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 간단히 말하면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마진 계좌를 쓴다거나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처럼요. 아니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냐고요? 그야 당연히 수익률을 아주 그냥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 유혹 때문이죠. 레버리지의 힘은 이 저울처럼 아주 명확해요. 내 돈이랑 빌린 돈을 반반 섞어서 투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딱 1%만 올라도 내 수익은 1.5%로 뻥튀기 됩니다. 와, 정말 달콤하죠? 하지만요, 반대로 1%만 떨어져도 내 손실 역시 마이너스 1.5%로 불어납니다. 평범했던 손실이 순식간에 감당 못할 위험으로 돌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버리지의 본질을 4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그 매력적인 얼굴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보고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그 비극의 시나리오와 그 배후에 있는 심리적 함정들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레버리지를 써서 파산에 이르는 과정이요. 이게 무슨 잘 짜인 비극 각본처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예측 가능한 5단계 경로를 따라간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파국을 피하는 첫걸음이겠죠? 자, 이게 바로 파멸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초기 손실에서 시작해서 손실이 증폭되고 마진콜을 받고 강제 청산당하고 결국 완전한 파산에 이르는 거죠.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균열, 바로 저 1단계 초기 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매를 망설여요. 곧 오르겠지 하면서요. 심지어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돈을 더 넣는 물타기라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죠. 바로 이때부터 파멸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증폭된 손실의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50대 1, 그러니까 50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쳐요. 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단 2%만 움직여도 내 원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00% 손실이니까요. 작은 시장 변동이 순식간에 내 자본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손실이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드디어 3단계인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행이 갑자기 전화해서 어이, 당신 집값 떨어졌으니까 대출금 일부 당장 갚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팔기 싫은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투자의 통제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마진콜의 파괴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릭 캐린이라는 사람은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랑 거의 동급으로 여겨지던 유능한 투자자였어요. 하지만 1970년대 약세장에서 레버리지를 썼다가 마진콜을 받고 말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그 소중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워렌 버핏한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릭 캐린의 이야기가 바로 4단계 강제 청산의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브로커가 내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리죠. 시장이 최악일 때 내 자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파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만전한 파산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강제 청산을 당하고 나서도 손실이 남아서 내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 투자금을 전도 잃는 걸 넘어서 브로커에게 빚까지 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레버리지가 만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종착점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파멸로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서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에서 왜 일어나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극을 더 빠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함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과신입니다. 몇 번 운 좋게 거래에 성공하고 나면 투자자들은 나 좀 하는데? 시장 별거 아니네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돈의 심리학에서도 묻잖아요. 이미 수억 달러를 가진 부자들이 왜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원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이만하면 됐다는 충분함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신이 탐욕과 만나면 투자자는 자기가 세웠던 원칙도 다 깨버리고 파멸적인 수준의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감정이죠. FOMO,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장이 막 급등할 때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 하는 그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죠? 이 불안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두려움에 쫓겨서 한 레버리지 투자는 대부분 충동적이고 위험 분석 같은 건 다 건너뛴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장의 반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각부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 파멸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파산을 막아줄 생존 키트가 있습니다. 첫째, 제발 정말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이게 철칙입니다. 둘째, 손절매를 꼭 설정해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손실을 끊어내게 만드세요. 셋째와 넷째, 여러 자산과 시간대에 분산 투자해서 한 곳의 충격이 모든 걸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들어가기 전에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명확한 출구 계획을 반드시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마라톤이니까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레버리지는 우리에게 투자의 본질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눈부신 수익률을 쫓다가 한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살아남아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것인가? 어쩌면 최고의 투자 전략은요, 파산하지 않고 이 게임에 오랫동안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